구독, 좋아요. 자, 이제 저희 다음 두 번째 토픽, 두 번째 이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방송 시간상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저희 자막은 두 번째 준비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진영, 시진핑 진영,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냐? 지금 시진핑 진영에 서라고 모든 언론들이, 전 언론들이 나서서 지금 이제 막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트럼프 관세의 목적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니고 이제 뭐랄까, 이 보호무역, 이제 우방국들끼리만 무역을 하는 과거 이제 1980년대 시절로 돌아가겠다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이제 이 최종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 갖고 지금 이제 이 각 나라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친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시진핑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선택을 지금 대한민국이 강요받고 있는 거고요. 그 강요받고 있는데 시진핑의 그 초안전에 의해서 온통 장악되어 있는, 아까 연합뉴스 경제 TV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같이 시진핑의 손을 잡아야 된다. 시진핑이 동맹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직 하나 이제 펜앤 마이크, 대한민국 유일 정론 펜앤 마이크만 무슨 소리냐? 트럼프의 손을 잡아야 된다. 지금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프렌드 쇼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중국몽에 동참하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이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 손을 쓰지 않으면 이제 이 세계 최강대국의 이 자리가 이제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관세라는 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손보기 위해서 나선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라는 얘기고요. 반 트럼프 빅텐트 시동거는 시진핑. 이제 대놓고 시진핑 쪽에 줄 서라라고 이제 머니투데이 우경이 베이징 특파원이 이제 저런 기사를 이제 내놓고 있고, 저런 기사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되게 이제 보편화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중국 프로파간다 전파에 연염이 없는 이제 각종 유튜브들, 이제 뭐 SBS도 그렇고 뭐 CBS도 그렇고, 그러면서 특히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이제 저분이 옛날에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출신이고요. 이제 가장 우리 저기 그 여의도에서는 이제 가장 이 뭐랄까 중국 스파이에 좀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그 사람, 저분이 이제 어떤 그 기고를 했냐, 중앙일보에 애태월 3대 인질 잡았다. 트럼프 뭘 해도 안 굽히는 중국. 트럼프는 안 되니까 중국 쪽에 줄 서자. 애태월은 뭐냐 하면은 애플, 테슬라, 월마트입니다. 그렇고, 저기 이제 그 아까 그 누구야, 이제 전병서 소장이 저 왼쪽 그 상단에 보면은 이제 3% 단골 출연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국의 위대함을 경배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뭐 안유아 주로 나오고, 이제 친중 반 트럼프 선봉에 서 있는 3프로 TV다. 이제 연합뉴스 경제 TV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이분이 그 이 주제를 갖고 KBS 라디오에도 출연해요. 트럼프 대중국 관세 245%, 중국은 웃으면서 기다린다. 아니 지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니 세금을 왜 한국에서 거두고 충성은 시진핑한테 하냐고. 진짜 난 진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저 KBS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공산당원 그 안유아가 얼마나 자주 출연했는지 몰라요. 이제 미국, 중국 관세,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길 거냐 이제 뭐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중국은 트럼프보다 14억 인민의 시선이 더 무섭다. 체면에 목숨도 거는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미국이 관세율을 41% 추가하자 중국도 11일 현재 84%인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미중의 관세율 전쟁은 그냥 기싸움일 뿐이다. 100% 관세율이면 어차피 수출이 안 될 것이고, 관세율은 얼마를 더 올리든 양국의 무역은 끝이다. 그러니까 기싸움일 뿐이고 다시 이제 평화로운 상황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던 대로 시진핑 편에 줄 서면 된다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인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꺼낸 거는 이제 저 얘기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45%였잖아요. 저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뭐야 자꾸 이제 뭐
트럼프가 물러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물러서긴 하면서 245%를 때렸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산 배에 대해 갖고 이제 통관료를 붙였고요. 예. 예. 더 작살내고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물러설 생각이 절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길 거냐는 거죠. 이제 이기는 편에 줄 서야 되니까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그 전병서 소장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그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 타격이 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1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GDP 중에서 수출 비중이 19%니까 19 곱하기 15 하면은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뭐랄까 입는 데미지가 적어서 중국이 버틸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 중국이 이길 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게 대미 수출이 15%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라벨가리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면은 20% 관세가 붙지만 중국에서 거의 다 만들고 마지막 포장만 이웃 베트남, 이웃 캄보디아, 이웃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포장해서 미국으로 가면은 관세를 안 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이제 1기 트럼프 2018년 이후에 저런 식으로 이제 택가리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택가리 해서 미국으로 최종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다 합치면 전체 수출에서 미국 쪽으로 가는 물량이 대략 한 30에서 40%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이거를 미국 수출 안 하고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요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원산지 바꿔갖고 무역 장벽하고 IRA를 회피하는 그런 대미 우회 수출이 저기 보시듯이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나갔고 베트남도 2배, 특히 멕시코가 많이 늘었어요. 멕시코도 2배가 늘었다. 저게 지금 멕시코 수출이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트남 수출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종착지는 미국이니까 그 이제 미국으로 못 갈 거면 베트남에서도 수출 못 하는 거고 미국으로 못 갈 거면 멕시코에서도 당연히 수출 안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을 기술은 이길 수 없다. 이제 전병서가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친중 매국노들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럼 무식한 소리가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예. 조금 보시면 일단 주요 20개국 수출입 의존도 순위를 보시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무역 의존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저 표를 보면 나옵니다. 네. 3등이에요, 대한민국이. 수출 의존도가 37.5%, 수입 의존도가 4등으로 31.3%. 우리보다 높은 게 독일이에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고 4등이 멕시코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몇 프로냐? 수출 의존도가 18.6. 수입 의존도가 15.1.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수출에 덜 의존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특히 수출 쪽은 많이 의존하는 편. 20개 중에 20개니까 20개 중에 12등이니까 이제 좀 중간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은 수출 의존도 얼마가 되냐? 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8%하고 18%하고 붙으면 미국은 8%밖에 수출 안 하니까 그렇죠. 수출도 다 막아도 상관없어. 우리 얼마 안 팔아. 미국은 18%, 2배를 훨씬 넘어가니까. 중국이 훨씬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 소비의 30% 차지합니다. 30%. 예. 그것도 다 최종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게 뭐냐면은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수출해서 그 반도체를 중국이 쓰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받아서 이제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해서 그거 갖고 이제 가전 제품, 그 다음에 휴대폰, 아이폰 이런 거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폰이나 이제 뭐랄까 이제 가전을 끊으면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게 없는 거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게 없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가 중요한데 전 세계 최종 소비재, 최종 소비의 30%가 무려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을 잃어갖고는 애초에 장사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손님하고 주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주인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데 요즘은 손놈이라고 진상 손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손님이 이기죠. 손님이 왕이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왕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마음에 안 들면 식당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딴 식당 가면. 그렇죠. 예, 근데 식당 주인은 손님 안 오면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식당 주인이라서 굶어야 되고 미국은 딴 데 가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갖고 이제 이 GDP 비중을 한번 보시면 미국은 이제 GDP 중에서 소비의 비중이 월등하게 큰 나라예요.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 투자가 17%, 정부가 18%, 순수출이 마이너스 3%입니다. 수출이 기하는 게 극히 적어요. 예. 그에 비해 갖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소비가 40%밖에 차지 않아요. 나머지 40%는 투자고요. 투자는 뭐냐면은 아파트 짓는 거. 아파트? 예. 아파트 지어갖고 GDP를 올려왔습니다. 인위적으로. 근데 지금 아파트 어떻게 됐죠? 중국에 지금 빈 아파트가 1억 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빈 아파트가 진짜 많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사실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민을 고려하고 지어야 되는 건데 입주민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지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중앙에서 목표를 내려주니까 지방 정부에다가 지방 정부에다 우리가 이제 총 올 5% 성장해야 되니까 너네 이제 뭐 광동성은 몇 프로 성장해야 돼? 이제 줄 거잖아요. 그럼 그 받아갖고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 GDP가 올라간다. 북한이랑 똑같네요. 북한도 지금 빈 아파트 엄청 많다 들었거든요. 예. 그게 전형적인 사회주의잖아요. 그런 사회주의를 지금 이복현이 한국에 도입해야 된다.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소비가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전병사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수출 미국 수출 못 안 하면 그러면 소비를 진작시키면 된다. 아니 원래 40%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그 소비 40%들 받는 사람들도 사실은 미국에 수출하는 공장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수출 안 하면 그 인민들이 14억 인민들이 다 굶어 죽지만 미국 사람들은 중국 수출 안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누가 얘기했어? 당 미국이죠. 근데 전병서라는 자가 미국은 진다, 중국 이긴다 이런다. 통계치를 왜곡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이런 이제 관세 정책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수입국이 수출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국이 무역 흑자국에 비해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 소비국, 그 다음에 이제 내수가 탄탄하고 수출 수입은 별로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전쟁에서는. 그럼 당연히 미국 편 써야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가면은 시진핑께서 싫어하시니까 저런 얘기들을 안 하고 이제 이 경제학자나 뭐 이렇게 이제 증권 관련된 사람들이 저런 얘기들 다 숨기고 꽁꽁 숨기고 지금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을 막 퍼뜨리는 이제 초안전에 선봉에 서 있다는 거죠. 그 선봉에 서 있는 자가 전병서, 3프로 TV, 그다음에 이제 연합뉴스 경제TV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GDP 아까 말해주신 USA 멕시코 위에 있네요. 그 GDP에서 이제 왼쪽이 뭐냐면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좌측이 오른쪽이 뭐냐면은 이제 고정 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들 공장 짓고 하는 부분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투자는 별로 없고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제 왼쪽 상단에 있죠. 한국은 뭐냐? 소비가 50% 대략.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가 대략 한 30% 정도 되는 한 중간쯤에 해당되는 나라고. 중국은 소비는 거의 없고요. 보시듯이 40%도 안 돼요. 투자가 40%가 넘는 되게 기형적인 나라입니다. 저 투자가 뭐냐? 아파트 짓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수출할 물건 만드는 공장 짓는 거였어요. 예. 아파트도 너무 많이 지어서 빈집 1억 채 있는데 뭐 10억 채 채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공장에 이제 그 미국에 물건 파는 공장 막 지어갖고 지금 처리도 안 되는데 지금 관세 245% 맞았는데 계속 유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죠? 중국의 GDP가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중국 경제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트럼프가 몰고 가고 있다. 그 망하는 나라에 왜 편을 들고 있냐? 다음 보시면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수출 비중입니다. 미국의 수출 비중이 보시듯이 이제 위에가 월드 평균이고요. 밑에가 미국의 이제 수출 의존도인데 보시듯이 엄청 낮아요. 미국은 수출 거의 안 하는 나라입니다. 다음 중국 한번 보시면 중국이 세계 평균하고 이제 한때는 더 높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그런데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고요. 다음 대한민국이 세계에 비해 갖고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되게 수출 주도형 경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보시면은
세계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그 이미지랑은 좀 다르네요. 일본은 내수가 탄탄해요. 수출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만이나 되거든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내수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나라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다음 장 이게 이제 유럽인데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 지금 보시면 월드하고 프랑스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비슷하잖아요. 독일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 독일이 어디에 수출을 하냐? 중국이에요. 독3사 자동차 있잖아요. 벤츠,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또 뭐죠? 아우디. 벤츠, BMW, 아우디 좋아하는 우리도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70%가 독3사 거거든요. 그렇죠. 벤츠가 많죠. 작년에 BMW가 뒤집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BMW, 벤츠, 그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 유럽 전역에서 파는 거. 독일이 아니고 유럽 전역에서 팔리는 대수보다 중국에서 팔리는 게 더 많아요. 진짜요? 한 해 매출의 거의 35에서 40%까지가 중국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벌벌 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군요. 그래서 독일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독일 특히 메르켈 이후에 중국하고 결탁해갖고 메르켈이 엄청 심하다면서 그게. 그래서 유럽을 바로잡기 위해 갖고 지금 이 난리를 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한테도 경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진핑하고 손잡을래? 나랑 손잡을래? 결정해. 안 잡아? 그러면 작살내. 독일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거죠. 우리냐, 중국이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올해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AFD 독일 대한연대라는 데를 대놓고 지지했어요. 저기 보시면 근데 이상한 게 극우라고 불리는 이 당 사람들이 극우니까 얼굴 되게 이제 뭐랄까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다들 미녀예요. 저분들 맞아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도 극우라고 불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극우로 불려요. 외국에서는 극우를 안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툭하면 극우 써요. 슈카가 극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니 극우의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극우래요. 시진핑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극우입니다. 시진핑은 뭐 극좌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죠. 시진핑이 미워하는 사람은 다 극우예요. 그래서 나도 극우고요. 시진핑은 저희도 극우예요. 그래서 바로 저희를 한 겁니다. 독일이 지금 중국 이제 지금 막 저거 하고 있는데 니들이 살 길은 그 중국하고 절연하는 거야. 중국 절연에 이제 이 뭐랄까 명백한 이 그 의지를 갖고 있는 독일 대한연대를 찍어야 독일의 미래가 있는 거야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2월달에 총선했습니다. 독일 총선에 이 독일 대한연대 극우 정당이라고 올해 2월달에요. 올해 2월달에 2등을 했다는 거니까 2배 약진. 지지율이 2배 올랐고 이제 의석수가 2배가 늘었고 원래 이제 그 전에 독일 그 이제 이 뭐랄까 여당이 3인당이었어요.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3위로 떨어졌고 사회민주당을 제친 거는 의미가 큰데요. 그렇습니다. AFD가 2등 올랐고 1등은 이제 독일에서는 보수라고 불리지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극자에 가까운 이제 독일 기사하고 이제 기독사회당 기독 보수당 하고 뭐 이 연합 거기가 이제 1등하고 AFD가 2등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트럼프가 유럽의 정치에 지금 관여하는 겁니다. 유럽의 정치에 관여해서 유럽의 정치가 너무 극자로 찌들었기 때문에 극자와 친중으로 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번 기회에 다 손보겠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도 영국 같은 나라도 스티머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지금 그 대통령 마크롱 같은 사람들 지금 대놓고 축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 대한민국 유럽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한테 지금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고 되더라도 트럼프가 가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수출 주도의 경제다. 근데 저 수출 주도가 대부분은 중국 물건을
절로 보내갖고 저기서 한번 택가래해서 이제 포장을 다시 씌워갖고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특히 그런 상황인데 미국한테 계속 수출하고 싶어? 그러면 시진핑하고는 절연해?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베트남이 49% 관세를 맞자마자 전화를 해갖고 맞아요. 예, 토항상님 잘못했습니다. 꼬리 내렸잖아요. 예. 저희 관세 제로로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이제 중국 시진핑이 이제 급해져 갖고 베트남 찾아갔어요. 베트남 총리를 만났는데 베트남 총리가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근성근성 같다는 거예요. 시진핑보단 트럼프를 택한 거네요. 예. 그럼요, 당연하죠. 애플 아이폰을 중국에서 못 만들면 가장 딱 떠오르는 대안이 베트남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도 좀 이제 이 베트남의 사례를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게 베트남도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심지어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명확한데 지금 그 명확한 거를 돈 다 쳐먹고 시진핑 돈 쳐먹고 지금 저 지금 난리 부르스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저기 베트남 그 총리조차도 돈은 피보다 진하지 이러면서 사회주의 혈명을 버리고 트럼프 황상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시진핑 이렇게 감금해갖고 압송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네. 특히 베트남이 삼성전자 그 휴대폰 있잖아요. 삼성전자 휴대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아이폰이라고 가장 많이 생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지금 애플의 아이폰 그 공장 이제 중국에 있는 거 가장 빼오려고 눈독 들이고 있는 게 당연히 베트남의 총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 베트남 대미 관세 0으로 인하 의사 밝혀 협상 의지 얘기하자마자 바로 전화해갖고 0% 만들어 드리고요.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진핑 미국 관세 46% 맞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는데 사진 보시면 사진을 잘 보십시오. 사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시진핑 얼굴이 뜨뜻미지근해요. 좀 썩었잖아요. 반면에 베트남 주석은 웃고 있잖아요. 요번 완전 쌩 깠어요. 시진핑이 막 갖고 내가 너네 이제 도로도 딱 닦아주고 막 원하는 거 뭐야 막 돈 갖다 줄게. 돈 망치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그래 고마워 놓고 가. 내 요구 같은 소리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썩었어요 지금 시진핑이. 반면에 베트남 총리 활짝 웃고 있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사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는 철천지 온수에 전쟁도 많이 하고 사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사이하고 비슷해 베트남이. 그렇고요. 다음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월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의도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증시 폭락.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예. 증시 폭락해서 이제 미국 그 국민들이 막 들고 나서 데모하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못 견딜 거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것도 무식한 소리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체 미국 가계 중에 주식 자산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주식의 89%를 보유하고요. 나머지 이제 11%부터 50%까지 40%가 약 1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요. 그다음에 하위 50%는 주식이 없어요. 상위 10% 누구 지지하죠? 민주당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하위 50%가 누구 지지하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식 안 갖고 있어요. 주가 떨어지면 부자들 주가 떨어져 갖고 아이고 내 주식 떨어졌네 엉엉 하면은 이제 주식 없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신난다 하지. 투항상님 주가 더 많이 떨어뜨려 주세요. 저 민주당 찍은 쟤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하겠지. 그리고 애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랑 완전히 다른 게 공화당이 민주당이 몇 배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탄핵안 애초에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미국 민주당이 지지율이 한 20%대 나오잖아요. 예, 29% 나오고요. 예, 지금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지금 이제 반 트럼프 앞장서 갖고 누가 이제 나서서 이제 시위도 막 주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리더가 없다는 거죠. 리더가 없어요. 예. 왜 리더가 없냐면 바이든은 치매고요. 해리스는 원래부터 인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바마는 지금 이제 그 제니퍼 애니스톤하고 스캔들 났고요. 예. 그다음에 또 누구시죠? 힐러리. 그나마 그래서 나온 게 샌더스라면서요? 버니 샌더스가 지금 버니 샌더스가 41년생이거든요. 41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곧 90이 되는. 85. 곧 90이 심지어 되는.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야.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이제 그 무소속으로 거기 참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득표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버니 샌더스가 오죽 다급하면 그 요번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제니하고 리사가 이제 그 K-팝 공연하고 했던 그 저기 코첼라라고. 알아요 코첼라. 코첼라에 버니 샌더스가 등장했다는 말이에요. 가수도 아닌데 버니 샌더스가 거기 왜 가요? 가서 연설했어요. 트럼프 모라니자 시에 좀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 85살 먹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민주당이. 수경님이 그런 거는 지금 전혀 보도를 안 한다고 지금. 수경님이 지금 노인네 학대라고. 예. 그 사람은 4년 뒤에 그 대선에서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반반이야, 반반. 안 그래요? 89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예. 아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더라고. 말도 뜨듬뜨듬하시고. 아니 노인 학대 좀 그만해요. 노인 학대 좀 그만하라고 좀.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 4년 뒤 선거하면 아홉수 간당간당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보도한다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 이제 반 트럼프 시위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론샷 한 번 보여주지는 않아. 드론샷 찍으면 초라하니까. 다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계화의 그늘이 선진국에서 더졌다. 이제 세계화의 이제 반세계화 이 움직임이 사실은 대략 한 2015년, 16년부터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세계화를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돈을 벌죠? 누가 좋죠? 결국에는 또 중국의 노동자가 돈을 벌고. 시진핑이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노동자는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싸게 만드니까 싼 물건을 많이 소비해서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즐길 수 있는 미국의 상층부가 좋은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그 하이칼 아까 이제 그 주식 많이 갖고 있는 10% 20% 해당되는 사람 말고 그 하위층의 80%는 이 세계화의 움직임에 소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장을 뺏기니까. 그 사람들은 직장을 뺏겨갖고 이제 뭐 하루하루 먹고 살고 막 이런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식 투자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반면에 내일자리는 지금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이제 화이트 그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아니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트럼프가 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게 이제 LG 경영연구원의 2016년 8월 24일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인데 심순영 선임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 반세계화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 세계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 탓이 크다. 세계화의 혜택보다 불만이 더 큰 주목을 받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계화 관련 정책 조정과 속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 흐름, 저 무브먼트를 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즉 2016년이고 트럼프가 저때 당선된 거잖아요. 저해 대선에서 브렉시트 쭉 넘어가시고요. 뒤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 한번 보시죠. 1990년대에 이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까지 보면 저 이제 5분이라고 되어 있는 저게 이제 그 부자부터 이제 상층부요. 상위 20%. 그 다음에 이제 4분이면은 상층 40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시듯이 부자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됐고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1분위, 2분위, 3분위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중하위층은 소득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혜택을 미국의 20% 상류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누린 거지. 실제 미국인들 절반 이상은 그 세계화의 혜택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 피해, 그 분노, 그 울분, 그게 트럼프 현상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중간 소득 계층의 비중 감소해서 보시듯이 최상위하고 중상위가 1971년에는 보시면은 중간이 61이었고 중상 최상위 14%였는데 이게 세계화가 이제 막 크게 일어난 2015년이 되면 중간은 50%밖에 안 되고 최상위하고 중상위가 21% 늘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해놓으니까 가진 자들만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세계화해서 오히려 불편했다. 오히려 이제 뭐 크게 돈을 내가 더 번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잘 사는 애들하고 격차가 더 이제 벌어져 갖고 1970년대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중상이나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2015년 그런 희망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하듯이 이제 뭐 주가 떨어져 갖고 트럼프가 손들고 이거는 택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 현재 중국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랄까 그래도 있긴 있네요. 예, 언론 같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수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분이 이제 중국 분이신데 네. 한국에 기아하셨어요. 예. 예, 기아에서 이제 중국 저분은 중국어가 능통하시니까 중국의 이제 현지 그 기사나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캐치해 갖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알려주시는. 정확하게 전달하겠네요. 예. 이제 가장 빠른 속보를 이제 여기저기서 알려주시고 있고요. 예. 저 초록색 매체는 어디 매체죠? 유튜브로? 저거는 머니인사이드입니다. 머니인사이드. 예. 머니인사이드랑 또 저 옆에 MTN인가요? 예, 저기는 이제 MTN에서 이제 여의도 튜브라고 있는데 여의도 튜브? 예, MTN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MTN에 이제 여의도 튜브라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는 이제 되게 반중적인 이제 현 상황을 제대로 좀 전달하는 그런 이제 쇼츠 한 4분 5분짜리가 많이 올라와요. 머니인사이드 MTN. 예, 거기에서 지금 상하이 양은 텅 빈 상태다. 네. 주문 취소, 운항 취소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좌측 하단. 저긴 어디죠? 저분은 이제 대륙남이라고. 대륙남. 한국 분인데 이제 중국에서 좀 살다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현지 상황을 잘 알기 알겠네요. 때문에 그 중국 현지 상황을 이제 실제로 이제 알려주는 가짜 뉴스에 속았다. 중국 경기가 지금 개판이다. 중국 설윤이 폭망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거고요. 네. 다음 장, 저거는 이제 중국 빈집 쇼크 피라미드 아파트가. 저희 방금 작가님이 언급하신 그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예, 실제로 지금 중국 곳곳에 저런 빈집이 막 있는 게 많아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여행 유튜브. 직접 가서. 예. 저긴 어디죠? 저분은 이제 여행 유튜버인데. 여행 유튜버. 예, 여행 유튜버인데 이제 저거를 전문적으로 여행하시는. 예, 망한 도시. 중국에 망한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예, 엄청나게 망한 그 도시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올리시는 이제 저겁니다. 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쳐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가 사실 저희 펜앤마이크를 제외하고는 경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중국의 실상을 알리는 매체가 없을까봐 저는 우려됐었는데 그래도 있긴 하네요. 소수이지만. 저 같은 분들 생각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유튜버가 지금 이제 기존 레가시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대체하는 이제 그게 미국에서 2020년부터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몽령 이후에 그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에서 이제 지금 위세를 이제 크게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대한 언론에 이제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이제 펜앤마이크다. 왜 그러냐? 내가 출연해요. 이제 이런 얘기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다음 이거 실제로 BBC 뉴스입니다. BBC 뉴스 보도입니다. BBC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되게 싫어해요. 진보 언론이거든요. 맞아요. 영국의 진보 언론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사실은 보도를 해요. 저렇게. 예. 내용이 어떻게 했냐? 중국 공장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도 지금 중국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다는 보도를 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없어. KBS, MBC, SBS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하지만 저게 지금 보편적인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BBC도 보면은 이제 저기 보면은 내용이 이제 그 저기 트럼프 나쁜 놈이다, 트럼프 미친 놈이다 하는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중국 공장이 지금 문 닫고 있고 중국 공장이 팔이 날리고 있는 모습까지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BBC가 저러는데. 예, 저 자막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성분이 저분이 이제 그 극도로 트럼프 싫어하는 분 맞아요, 유명해요 저 사람.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 저런 거 올리잖아요. 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그러려면 주문이 필요합니다. 다음, 미국에서 오는 주문이 없다면 누가 주문할까요? 그죠? 그래서 문 닫는다는 겁니다. 중국을 덮친 관세 전쟁, 미국으로 향했던 상품들이 한국에 저렇게 끄덕끄덕 쌓여 있다. 저거를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없다고요. 조중동조차도 보도하지 않는 거는 조중동은 보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저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누구도 이거를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거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보수 후보다라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지금은 극우가 아니면 우파가 아니에요. 예? 트럼프 노선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좌파야, 다 극자고 극자빨이야. 그런 세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이제 한무제를 빗대 갖고 군국주의를 평가하는 칼럼을 썼어요. 국가안전부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정원하고 경찰을 합쳐놓은 조직입니다. 막강한 데인데 지금 시진핑이 정치 잘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전쟁하고 이런 외교하고 전랑 외교 이런 것만 막 하다가 중국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관세 정쟁한다고 해갖고 지금 창고에 저렇게 드럭드럭 쌓여갖고는 저기 지금 하루에 이제 일당 받아서 먹고 사는 저 사람들 배 쫀쫀 굶기는 이 상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저거잖아요. 저게 국가 공식 기관에서 나온 얘기라니까요. 다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채워야 되는데 5% 채울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5% 안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문재인처럼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계를 조작해서 이제 5.3% 나왔다. 그거를 또 이제 전병서나 이런 이제 한국의 그 초안전에 넘어간 이제 그 친중 매국 그 프로파간다들이 막 봐봐 중국 경제는 뜨겁다고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나팔 불고 다닌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요게 지금 중국에서 올라온 겁니다. 중국 트위터, 중국인이 올린 트위터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4월 15일 이른 아침 스촨성 청두의 고가교회에 좀 키워주시죠. 예, 정치 제도 개혁 없이는 국가의 위대한 부흥도 없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중국에 걸린 거예요, 저게. 예, 스촨의 사천성 청두 성도에 국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 중국에는 방향을 제시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방향입니다. 저런 이 현수막이 저렇게 길게 지금 걸리고 있다고요, 중국에. 지금 저런 거는 보도 안 하잖아요. 중국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시진핑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시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혀 보도하지도 않고 기껏해야 한 줌밖에 안 되는 한 줌 부스러기밖에 안 되는 그 이제 그 데모하는 인원들을 막 부풀려 갖고 지금 미국 전역에 트럼프 몰아내자 시위가 막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곧 트럼프는 물러날 거고 시진핑 위대한 지도자 시진핑이 이제 세계 경제를 장악할 테니까 우리는 시진핑에 서자 이런 마타도어를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막 퍼뜨린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후난성에도 동일한 게 있었습니다. 후난성 펑자이유 스롱교와 로디 스롱교에 이어 또 다른 스롱교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에게 큰 억제됩니다. 저렇게 이제 막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지금 현수막이 그 중국 그 삼엄함 지금 시기에 저렇게 막 실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민중들에서만 민심의 이반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지금 심각한 이제 균열. 시진핑을 좀 축출해야 되겠다. 시진핑을 축출하고 지금 트럼프한테 잘 보여갖고 우리라도 좀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중공 조직부장 교체는 시진핑의 몰락 징후해서 이제 이 고위 간부가 지금 이제 교체되는 일이 지금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미국과의 경제 전면전 속에 중국 공산당 내부 균열, 반시진핑 동맹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CCP. 예, CCP 중국 공산당이 진심으로 떨고 있는 트럼프의 핵폭탄이 하나가 있는데 한 발 더 있습니다, 사실. 한 발 더 관세 있어요. 말고 트럼프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뭐죠? 중국 기업 상장 폐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 상장 폐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중국 재산 몰수.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뭐라 왈가왈부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복 조치도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왼쪽에 나온 제 얘기입니다. 1,570조 원대 미국 주식시장 상장 중국 기업 퇴출 압박해서 저 얘기를 지금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우리 좀 저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어. 빨리 시진핑 쫓아내고 시진핑 목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 저거 할 수 있어. 하면은 다들 겁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저걸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게 이제 미야자키 마사요라고 지금은 절판돼서 없는데 제가 읽은 책입니다. 일본인이 쓴 책인데 공산당도 팔아먹는 중국 재벌 해서 중국 공산당들이 다 돈을 다 빼돌려 갖고 해외로 다 보내요. 왜 그러냐? 중국에서는 툭하면 막 이렇게 이제 막 관시 뭐 아까 이제 이복현처럼 이제 그 금감원 애들 하듯이 이제 막 접대받으면서 금두껍이 모아갖고 막 몇조 몇십 조씩 막 재산 있고 한데 중국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중국 공산당이 너 이거는 부정축제해서 몰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빼돌린단 말입니다. 빼돌려서 미국이 엄청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미국에 있는 돈 중에 중국 애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저기 공산당도 팔아먹는 중국 재벌이거든요. 그 재산을 너희 내 말 안 듣고 시진핑 저기 안 쫓아내면 너희들 여기 미국에 있는 거 재산 있잖아. 우리가 다 몰수할 거야. 이러면은 중국 공산당 관부들이 덜덜덜덜 떤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다. 다음. 자, 저희 이제 슬슬 요거 얼마 남았어요? 마무리 코멘트. 트럼프는 지금 이거 미국 자산 뺏으려고 코로나 배상금 문제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원래 2020년부터 2020년 9월달에 트럼프가 유엔 가서 코로나 책임 중국한테 물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선거로 해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 있었던 21년 12월에도 코로나는 중국 책임이다. 이거 배상해갖고 받아야 된다. 배상금 받기 위한 좋은 방법이 관세 폭탄이다. 저거 21년 12월달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일해가면서 지금 준비한. 이미 다 준비를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3월 9일날 올해 3월 9일날 미국 미주리주에서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우한 코로나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 중국이 24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 승소를 했어요. 승소했어요. 저희 뉴스 아무도 모르시죠? 보도를 안 하니까. 파이낸스 투데이만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냐? 백악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인위적 제조라고. 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중국 책임지라는 거죠. 중국한테 배상금 받겠다는 거죠. 지금 메주리주 한 군데에서 240억 달러예요. 240억 달러면 전 한국 세계적으로 돈으로 30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한 주에서 저런 건데 미국의 모든 주랑 만약에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까지 다 해버린다면은 중국은 뭐 그냥 거덜나겠네요. 저게 1,570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 1,570조 상장 폐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장 폐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빼가게 한다니까. 자산 동결이라고 얘기하고 말은 자산 동결이고 압수해요. 압수한다니까. 압수를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진핑 목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지금 이제 중앙일보조차도 지금 이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까 이제 그 박수학이나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옛날부터 얘기했었어요. 이게 에포크 타임즈에서 10월 22일 날, 그다음에 또 에포크 타임즈에서 3월 28일 날 이제 그 허우 헤이동이라고 중국 3인자입니다. 군대 3인자고 이제 시진핑의 측근인데 걔가 숙청됐다. 절대 권력 시진핑 위태롭다. 측근 실종 뒤엔 장유샤가 그 허웨이동을 이제 쫓아낸 것 같다는 그 보도가 중앙일보에 어제 나왔고요. 그거 원래 보도는 3월 28일이었어요. 한참 시차를 두고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요거 넘어가시고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양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회는 이제 그 중국의 양회는 되게 큰 정치 행사인데 저 왼쪽에 이제 있으신 저분 이제 머리 좀 까지신 머리 둘 다 까지면 더 많이 까지신 저분이 허회동이라고 이제 3등 자리에 있는
이제 군사 서열 3위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장유시아 2등입니다. 예. 양해를 끝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시진핑이 걸어 나가는데 보시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치면 김정은 이렇게 걸어 나가면은 딱 일어나서 이제 기립해갖고 막 박수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지나가는데 보시면 장유시아는 앉아 있어요. 일부러 좀 무시한다. 일부러. 저 양해가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냐? 허웨이동을 숙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도 내부 안에서도 시진핑 저거는 우리 빨리 쫓아내자. 파워가 반 시진핑 쪽에 계속해서 이제 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추나를 기억하십시오. 패태자 후추나. 예. 뭐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중국은 이제 그 덩샤오평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 평화를 위해 갖고 격대 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덩샤오평이 장점이는 이제 그 저기 마오 쪽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자기 후계자는 마오 쪽에서 임명한 장점이를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진따오를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그 덩샤오핑이 물러났는데 예. 후진따오가 그 10년 지나갔고 또 이제 지정을 해놓은 내 다음 후계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후추나입니다. 근데 후추나가 원래 같으면은 이제 2022년에 2023년부터 후추나가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2013년부터 했으니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하고 2023년부터 후추나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시진핑이 안 물려줬죠. 지가 세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내에서 보면은 정통성이 후추나라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후추나가 이제 폐쇄자 형태였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제 괜히 나도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시진핑 눈에 나면은 이제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후추나가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패태자가 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패태자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후진따오 같은 정치 원로들의 도움이 있다는 거고 장유시아가 막 지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크게 보면은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중국 내 공산당 내에 이제 권력 투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시진핑은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인데 사실 거기에 지금 충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리고 이제 그 연합뉴스 경제TV, 3프로TV, 그다음에 슈카나, 그다음에 이제 전병서 같은 사람들은 그 얼마 그 명주도 안 남은 시진핑의 이제 그 충성하기 위해 갖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막 만들어 갖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하면은 중국이 이기지 트럼프는 꼭 쫓겨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퍼뜨리고 돌아다닌다. 대한민국 언론은 썩었다. 썩어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는 MBK 사태 이번 주에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가보고요. 가보고. 예. 예, 다음 주 주제는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이 소식이란 게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란 게 워낙 자주 바뀌는 시대이니까 저희가 고심을 해보고 다음 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원래 박순혁 작가님의 그 개몽대수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인데 오늘 저희 펜앤마이크 오후 2시 30분에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담이 있어서 방송이 조금 늦게 진행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별일이 없으면은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펜앤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펜앤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